네, 여기 있어요. 아, 예. 안녕하세요. 한아프리카 재단 조혜정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으로 이렇게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뒤에 놓인 커피는 저희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 첫 시간부터 함께하고 계시는 내일의 커피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아프리카 재단은 아프리카 대륙과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해 지난 6월 외교부 산하기관, 네 번째 산하기관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저희 재단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아프리카 이야기는 저희 재단의 역할 중 하나인 변모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로 아프리카 대륙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다른 시간과 비교해서 좀 학생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스타트업인 아프리카와 함께 도약하기, 저희 한아프리카 재단 교류협력부 이종길 팀장님의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직원들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너무. 네, 방금 소개받은 한아프리카 재단 교류협력부 이종길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그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 세 번째 시간 스타트업인 아프리카와 도약하기 시간을 이제 가질 예정인데요.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비해서 오늘 청중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셨어요. 아무래도 요즘에 뭐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리고 오늘 이제 출연해주신 제리백의 박중열 대표님과 그리고 텔라 진유아 대표님, 그래서 어떻게 창업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잘 운영하셨는지 그런 경험담과 노하우를 여러분들께서 듣고 싶어서 오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 여기 지금 뭐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없군요. 네. 뭐 계시면 제가 아이디어라도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저희 이제 주제가 스타트업이니만큼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좀 목표를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아프리카 스타트업 하면 약간 물음표가 이제 좀 그려질 거라 생각이 돼요, 아직은. 그런데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물음표가 좀 느낌표로 바뀌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과 나도 한번 아프리카에서 스타트업을 한번 창업해봐야지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잠깐 뭐 이름과 그리고 뭐 회사명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텔라의 진유아 대표님과 그리고 제리백 박중열 대표님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자기소개 부탁드리는 거는 오늘 이제 먼저 참석해 주신 텔라의 진유아 대표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텔라의 대표 진유하입니다. 저희 텔라는 채팅 영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채팅으로 시작하는 영어 회화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전화 영어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전화 영어에서 아름답지만 않았던 기억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영어 울렁증, 그러니까 전화 영어에 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어 울렁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저희가 채팅 영어, 그러니까 원어민 강사와 1대1로 이제 채팅을 실시간으로 하고 여러분의 영어에 다 첨삭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왜 아프리카 스타트업이냐 하면 저희 강사들이 바로 우간다의 원어민
기업들을 이제 고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 우간다랑 동아프리카 지역의 대졸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우간다는 83% 정도 되는데 그쪽에 이제 일자리를 창출해서 하고자 하는 미션으로 시작했고요. 저희가 창출하는 일자리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이제 동아프리카와 우간다의 인재들을 얼마든지 해외 기업들에서 고용해서 뭐 영어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고용해서 쓸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큰 목표로 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사회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텔라라는 그 스타트업 명을 네이버에 쳐서 저희가 들어가서 좀 봤는데 뭐 상당히 그러한 댓글이나 반응들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다른 영어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서비스들이 많은데 혹시 텔라만의 좀 뭔가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일단은 이제 채팅 영어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채팅 대화를 하는 서비스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1호 이거 거의 유일하게 아마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채팅이라는 점 자체가 그 영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이 일단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여러분이 잘 하고 싶은데 내지는 영어를 잘 구사를 하고 싶은데 사실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원어민이랑 바로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식은땀이 흐르죠. 그래서 못 알아들으면 excuse me 하다가 시간이 또 가고 내가 또 자신감을 잃고 또 내가 할 말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채팅은 이제 일단은 얼굴이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내가 내 영어 문장 구사할 수 있고 또 그 상대방의 말도 좀 소화할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도 이제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도 기억에 남고 첨삭받은 것도 눈으로 다 보이고요. 기록에 다 남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별점이고요. 또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저희가 그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해서 여러분이 어떤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을 해드려서 맞춤형 학습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무료 체험 서비스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좀 긴가민가 하시면 한번 네.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제리백의 박중열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가방 이름도 제리백이잖아요. 가방 만드는 회사고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제 이름이 제리인 줄 아시는 분이 좀 많으세요. 제 이름은 제리가 아니고요. 제리백이라고 하는 거는 우간다에서 2014년도 시작했고요. 제리캔이라고 하는 물통을 나르는 아이들에서 생기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는 너무 신체에 비해서 무거운 물통, 그 다음에 걸어 다니는 것이 좀 위험한 차도로 다닌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신체적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디자인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우간다에 있는 여성분들과 함께 이런 아이들한테 적합한 제품, 그 중에서도 등에 맬 수 있는 가방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리캔을 담는 가방이다 그래서 제리백이라고 하는 상호명을 만들었게 됐었고 2014년도부터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더 좋은 가방을 더 많이 전달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더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게 목표긴 해요. 지금에서 가방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더 적합한, 더 지역 주민들과 만들 수 있는 가방을 만들어가는 방법인데 그것이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글로벌한 부분까지도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그 지역과 글로벌 연결하고자 하는 게 사실 최종 목표고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는 지금 13명의 아주머니들이 있고 네, 한 명은 매니저 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두 분 대표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두 분이 다 이제 우간다와 이제 연관이 있으신데 혹시 우간다로 이렇게 선정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저는 조금 케이스가 많이 좀 다른데 보통 아프리카를 경험하셨거나 이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봉사 요원들 그 미션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자원봉사 요원이나 아니면 코이카나 이런 KCC인가 거기서 운영하는 봉사 요원을 통해서 현장 체험을 하고 그 이후에 뭔가를 액션을 취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별한지도 모르고 제가 우간다를 경험했던 게 제가 유학 당시가 이제 핀란드에서 저는 디자인 유학을 했었었고 그때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주제 자체가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지역과 있는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면서 제품을 꾸준히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하는 디자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환경에 조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서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제가 제3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3세계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사실 그때는 저는 디자인 베이스다 보니까 학부도 디자인 나왔고 제품 디자인을 했었었고 그 디자이너라고 하면 생각하는 로망이 있어요. 그 굴리는 물통. 이런 거 하면 평생에 간지 짱 엄청 내 인생에 이런 거 한번 하면 난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안 해도 되겠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철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3세계에서도 뭔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제 슈퍼바이저를 우간다 분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슈퍼바이저 분이 논문의 주제로 이제 우간다 분이 현장을 좀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간다를 가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아프리카고 지금까지 유일한 아프리카 국가가 사실은 우간다예요. 그래서 누가 아프리카라고 하면 어떠냐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나라들이 있다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를 제가 우간다로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간다를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해드릴 수 있지만 아프리카 전체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잘 대표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조금 시각 차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보는 때 원조의 성격보다는 제 개인 프로젝트를 하게 갔었고 제가 원했던 것도 사실은 어떤 디자인을 현장에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포인트여서 제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그런 불편과 위험함 왜냐하면 그게 저희 직업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목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국제 단체들 그리고 그 NGO 봉사 단체들과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랑 밥 먹고 술 먹고 하던 분들이 다 이제 거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니 왜 이렇게 좋은 일 하러 우간다 와놓고 힘들어해 막 이렇게 하면서 현장을 조금 이해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바텀업으로 그 이해하게 됐던 조금 특다른 경험이 오히려 더 저한테는 특별하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뭐 진유아 대표님은 네. 우간다와 또 어떤 인연 때문에? 네, 저는 그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신 되게 티피컬한 그런 케이스로 대학생 때 이제 그 사실 우간다를 처음 간 건 아니고 부룬디가라고 네, 고개 끄덕이신 분들 있는 거 보니까 되게 사실 잘 모르는데 더 작은 나라가 있어요. 부룬디라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가 속해 있던 기독교 동아리에서 이제 같이 그냥 여름 방학 때 잠깐 다녀왔었고요. 봉사 뭐 선교 차원으로 이제 다녀와서 이제 처음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다녀왔던 친구들이랑 좀 그쪽에 어떤 특별히 좀 교육 문제나 이제 사람 뭐 고용 문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여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뭐 중간에 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결국 이제 영어 교육 시장 우리나라 영어 교육 시장이 크고 온라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해서 그쪽에 뭐 일자리나 소득 창출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처음엔 이제 전화 영어를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서 했고요. 우간다로 가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가 부룬디라는 경험이 있었지만 그쪽은 불어권이고 우리나라에서 뭐 불어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뭐 교육 시장이나 뭐 다른 일거리들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영어 좀 더 이제 보편적인 영어를 타겟하자. 그러면 영어를 쓰는 나라를 하자. 그리고 그 인근 동아프리카 지역에 관심이 있었어서 우간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특별히 또 영어를 잘 하는 이유가 되게 컸고요. 네, 좀 사업을 하기에 처음에 좀 수월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좋은 우간다 파트너를 또 만났어요. 카이스트로 유학 오신 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랑 뜻이 또 맞으면서 이제 우간다를 일단 우간다에서 시작하고 나중에 잘 되면 확장해 보자가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 박중열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진유아 대표님도 지금 그 현지인 그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 기업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아프리카 출장 때 많이 이제 물어보면 그 아프리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 조건으로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현지인들과 같이 어떤 협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 성공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우간다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면서 현지인들하고 일을 하시면서 좀 현지 문화나 여러 가지 면에 좀 어려움 겪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뭐 어려움을 얘기하면 뭐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 팀원분들도 이제 같이 오셔가지고 아마 제일 공감하실 텐데, 네, 뭐 저희는 일단 이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그 튜터분들이 우간다 이제 42명이거든요. 이제 꽤 커졌는데 그 처음에 이제 5명 데리고 시작을 했어요. 5명 데리고 하는데 5명이면 뭐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라고 이제 순진하게 시작을 했다가 많은 이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요. 그 문화적인 뭐 차이라고만 하면 너무 이제 도움이 안 되실까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저희 팀원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너무 명쾌하게 얘기하신 게, 저희가 어떤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뭐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고 살면서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어떤 뭐 행동이나 뭐 아니면 일의 기준이나 아니면은 뭐 내가 말을 할 때 이걸 알아들었을 것이다 하고 빼먹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사고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했고 사실 말할 생각도 안 한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지시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주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생각이 달랐던 경우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시행착오를 한 1, 2년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들이 어딘지, 뭐 가령 저희가 영어 교육 수업이면은 한국 사람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그냥 의뢰, 뭐 예를 들면 빨리빨리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핑계를 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서비스업에 뭐 알지만은 뭔가 잘못했으면 이래서 저래서 그랬다라고 핑계 대면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뭐 여과 없이 말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되게 작은 것들이지만 그게 쌓이면 좀 큰 차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당연히 이제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고, 오히려 그 우간다 분들이랑 일하시면서 이 점은 정말 좋았다라는 그런 것 딱 한 가지만. 네. 예. 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가지만 말하면 굉장히 이건 우간다, 저도 이제 우간다랑 부룬디만 경험했었는데 우간다 굉장히 좀 사람들이 친절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우간다가 그러니까 매년 이제 각 국가에 사는 외국인들이 이제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고 거기서 매년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친절하냐, 뭐 살기 좋냐, 물가, 뭐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데 우간다가 요새 최근 몇 년간 계속 전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나라 1위로 이렇게 그 설문에 매년 이제 올라오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나라 1위 항상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런 것들 항상 이제 지나가면서 하이하고 모르는 사람한테도 너무나 이렇게 친절하고 진심 어리게 대해주는 게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텔라의 직원분이 저기 3분이 계세요. 반응이 가장 좋으신데 뭐 거짓말은 아니신 것 같네요. 계속 이제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계속 저는 저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확인해 주세요. 표정이 밝은가 했더니 네, 곳곳에 심어 놓으신 것 같은데. 예. 그럼 박중열 대표님도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셨는지 또. 저도 어려운 점은 참 많고 지금도 어려운데 저희는 왜냐하면 그 맨날 카톡을 해요. 일을 시작할 때 일 시작했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 이제 생산량 오늘 일단 전기가 나갔다, 그럼 저 또 석 터지고, 저기가 왜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퇴근할 때 들어오는지 이런 거 보면 좀 이걸 제가 지난주에 우간다 갔다 왔는데 제가 갔을 때는 또 출근이 굉장히 늘 정시에 출근, 정시 퇴근. 근데 제가 또 가고 나서 이번 주에 또 출퇴근을 딱 보면
또 이렇게 들쑥날쑥.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이렇게 하는 거고, 제가 제일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었던 거는 이거를 얘기하면 좀 성차별적인 얘기가 있는데, 저는 조금 우간다에 있는 남자분들하고 잘 일을 안 해요. 대부분 이러면 또 안 되나? 여자분들하고 일을 되게 많아. 저희 지금 일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엄마예요. 미혼모들도 많으시고 엄마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책임감이 조금 달라요. 남자의 위치하고 여성분의 위치가 다른데, 그 여성분이랑 그 대부분이 저희가 월급을 주면은 대부분이 이제 가정을 위해서 쓰는 일이 많아요. 아이들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서 더 성취감이 사실은 더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믿음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을 있을 때 좀 스타일이 좀 다른데, 그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땐 그 남자가 갖는 그 문화적인 위치와 여자분이 갖는 그 현장에서 문화적인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다 건데, 남자분들은 무조건 예스였었어요. 다 할 수 있어. 다 맡겨만 줘.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하면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꼼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또 언제까지 끝난다 이런 부분. 그래서 조금 제가 일을 하기에 좀 더 편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 일하는 저희 봉제 스튜디오에는 다 여성분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게 사실은 조금 좀 제가 겪었던 특징이고, 좋았던 점은 사실 진유아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간다 분들이 되게 순한 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워낙 아프리카라고 하면 부족 국가하고 부족 간의 정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 아프리카 우간다라는 지역이 어느 중간에 위치하느냐도 사실 되게 중요한 위치인데, 우간다라는 곳은 바로 옆에가 콩고가 있고 남수단이 있고, 루안다, 뭐 탄자니아, 케냐랑 다 붙어 있는 되게 임급 국가 중에 하나예요. 되게 뭐랄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족들도 겹치는 쪽이 되게 많아요. 그걸 언제 그 제너럴시티를 언제 보냐면, 실제로 우간다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레퓨지를 정말 많이 받아요. 특히 남수단에 있는 레퓨지들은 거의 자기네 부족들 친척 방문하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프렌들리한 성격이 어떻게 보면 지형적인 특징, 또 부족적인 특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은 저도 그랬던 점. 네. 근데 그 어려운 점 말씀하셨을 때 그 우간다 여성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왜냐면 그때 예전에 초반에 제가 그것도 경험상에서 나왔던 건데, 제가 말라리아 재발이 왜 생겼냐면 남자분하고 싸웠다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왜냐면 정확한 시간에 된다 그랬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시장에서 거의 멱살을 잡고 싸울 뻔 했었거든요. 된다라고 말을 하지 말던가 그러면은. 그래서 이때 제가 경험상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흔하게 말하는 것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상 그래서 여성분들 일할 때가 좀 더 생산률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맞추기가 좋더라. 그러니까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여성분들하고 일하셨을 때 좀 더 뭐 성취감이나 더 성과가 높다는 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거는 제가 그거는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예. 제가. 예.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때 여쭤봤었던 게, 혹시 여기에 이제 그 스타트업을 뭐 창업하기 희망하고 계신 분이 있는지 여쭤봤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분명히 저는 확신한 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분께 한번 그 아프리카가 스타트업 시장으로서 어떠한 매력이 있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뭐 특정 지역이나 국가가 내가 섬겨야 될 고객이냐, 아니면은 아프리카에서 뭔가를 이렇게 수입을 해오는 거죠. 그게 저희의 경우는 노동력이고, 이제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한 거고, 이제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든 아프리카에 있냐,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뭔가 가져와서 밖에다 파냐, 이제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하면 좀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후자 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으로서 아프리카를 사실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뭐 실제로 그러신 분이랑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퍼스트 무버잖아요.
뭘 하면은, 그러니까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있는 게 많지만 또 반대로 아직은 없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물건이 됐든 특히 서비스, 뭐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내가 먼저 하면 그리고 그걸 잘 하면 사실은 이제 선점을 할 수가 있는 게 뭐 가장 큰 매력일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게 됐는데 한국 사람이나 한국 회사로서 뭐 이점은 그 아프리카 대륙 전체에 매년 이제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어떤 컨설팅 회사에서 하는데 삼성 LG가 거의 5위 안에, 그러니까 1위가 삼성이었고 뭐 LG가 5위인가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되게 그러니까 높고 좋다. 네.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다른 나라를 조금 안 좋게 얘기하는 걸까 좀 이제 자제를 하고 일단은 한국이 이제 거기서 활발하게 사업을 하시는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그 이미지가 좋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뭐 대조영을 아냐. 그러면서 내가 대조영을 보고 있다. 뭐 사극 굉장히 많이 생각보다 많이 보시고 뭐 저희 튜터들도 이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한국 문화나 한국 물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좋더라. 이런 이미지가 우리한테 이제 강점일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하면은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한국 제품이나 기업에 대한 인지도가 뭐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9월달에 이제 가나와 세네갈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번 그 가나와 세네갈 출장에서 그쪽 현지 아프리카 스타트업들을 한 30여 곳 만나서 미팅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그 스타트업들에게 물어봤을 때 한국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당연히 뭐 대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높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한국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느낄 수가 있었고 한국 스타트업과 뭔가 협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나 프로젝트를 좀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그 아프리카 시장으로 진출하시는 데 있어서 또 다른 매력 요소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들고요. 또 박충렬 대표님 생각하시는 또 매력이 있으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제조랑 관련이 있는 물건을 직접 생산하는 그런 거여서 지금 유아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 목적이 그곳이 시장이냐 아니면 그것이 리소스를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중개 위치냐라고 하는 데서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제 느낌상 제가 생각하는 저희 영역에서의 느낌은 아직은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좀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제품을 특히 가방류를 패션을 담당하는 역할에서는 그곳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아직은 좀 매력적이지 않다. 하지만 곧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느껴져요. 이 시장이 변하고 이 시장이 확실히 그 소비자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변화는 확실히 제가 체감할 정도로 빨리 느껴져서 곧 몇 년 안엔 정말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BOP를 대상 이 사람들도 미들 클래스로 올라오는 때가 있겠구나라는 건 느껴지긴 하고 저는 그래서 미래 잠정적인 것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통해서 당장 수입을 만들어야 되는 목적으로 온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하였었고 저희는 오히려 목적 자체가 좋은 가방을 계속해서 지역 주민들과 만들고 발전해 나가는 게 목표였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해야 되는 사회적인 환원의 가치, 미래에 성공한 후의 가치를 좀 앞쪽으로 당겨온 듯한 느낌, 좀 말이 안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시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과의 협업을 만들어가는 역할로서의 브랜드를 만드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조금 유아 대표님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일 수도 있는데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아프리카를 다 경험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별로 없어요. 사실은 LG 삼성이 한국 기업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더 많을 거예요. 이게 미국 기업 아니야? 일본 기업 아니야? 근데 그거는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을 땐 가치 중립적이어가지고 내가 일본인인 척할 수도 있고 중국인인 척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하는 그 안에서 저희는 제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걸 최대한 이용해 먹으면 되는 거는 실제로도 제가 항상 제일 많이 하는 게 시장에 가서 물건 사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은 한국 사람은 잘 몰라. 한국 드라마는 알긴 아는데 그게 또 이게 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이치나 이런 것들 잘 몰라. 그냥 재밌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는 거지. 그러면 이제 물건을 깎을 때 보면은 이제 중국 사람인 척 해가지고 엄청 깎고요. 그거 나올 때는 또 이제 중국말로 미안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이 워낙에 현지에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가보면 거의 상권을 장악하다시피 많아요. 그래서 중국인인 척해서 나 너희 친구잖아. 한국은 중국 사람하고 친구야. 그래서 물건 깎는데 유리하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이제 NGO 협력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이미지가 일본 사람이 조금 좋은 이미지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미마생 하면서 이제 시작하기도 해서 그런 거는 사실 웃으면서 얘기는 하지만 그만큼 아직 조금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간 적이 없어요. 부정적인 이미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긍정적인 이미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느끼는 생각입니다. 그냥 짧게 보태면 제 생각엔 제가 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대졸 실업 뭐 문제 타겟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교육 수준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저는 많다 보니 대부분 다 뭔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숫자로 치면 대다수의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아직 약간 거기 어디지라던가 뭐 노스에서 왔냐, 사우스에서 왔냐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 맞아요. 예. 제일 많이 물어봐요. 네. 북한에서 왔냐고, 김정은 아냐고. 제가 다 김정은 친구인 줄 알아요. 제가 하는 말은 말 조심해, 뉴클리어 웨폰 버튼이 내 주머니에, 뉴클리어 버튼 웨폰이 내 주머니에 있어. 또 말 조심 안 하면 바로 눌러버리는 수가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한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갑자기 엉뚱한 말씀하셔서 제가 외교부에서 제가 괜한 얘기를 했네요. 뭐 이건 뭐 저희 재단과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발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예상 질문을 몇 개 드렸어요. 두 분께 이제 미리 드렸는데 질문 미리 드린 거 말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매출은 어떻게 좀 상승세를 타고 있나요? 네, 하락하고 있진 않다 정도로만 일단 저희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데요, 지금. 네, 하락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아시면 되고요. 네, 계속 이제 성장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 여기 뭐 계신 분들과 페이스북 보고 계신 분들에게 그냥 잠깐 홍보하면은 저희 텔라 구매하시면은 저희 고객센터에다가 제가 이거 아프리카 카페 보고 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 수강권 20%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깨알같이 또 역시 사업가시네요. 또 어떻게 뭐 제리백은 매출이요? 또 울지 않으려고 제가 또 눈물을 참으려고 제가 또 하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브랜드거든요. 근데 저희 예전에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렵다라는 말 참 많이 했었어요. 힘들다라는 얘기. 근데 어느 소비자든지 힘든 브랜드는 갖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당당하고 멋있고 쿨한 거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한테도 저는 분명 뒤에 돌아서 울지만 저희 굉장히 잘 나가고 좋은 제품들 많이 나간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또 방송 또 하시잖아요. 제가 저희 제품들 작년도보다 더 좋은 제품 많이 나오고요. 네,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한 좋은 제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제가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또 가슴 아프시게. 네, 제가 아까 가나 세네갈 출장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가나랑 세네갈 출장을 가서 그쪽에도 이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나 아니면 뭐 코워킹 스페이스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약속을 잡고 처음에 들어가는데 정말 반겨주는 거예요, 저희를. 저희 직원과 제가 갔는데, 한국에서 막 파운데이션 막 이러면서 왔더니 뭔가 지원을 해줄 줄 알았는지,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줄 알았는지 뭐 상당히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돈은 지원은 안 되고 그냥 어쨌든 어떻게 이제 스타트업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해서 이제 많이 뭐 미팅을 가졌었는데, 저희가 그때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좀 많이 앞서가 있을 것 같고 뭔가 기술도 발전됐을 것 같고 하지만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그 한국에서는 개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개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뭐 저금리 그 저소득층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쪽에도 뭐 음식 배달 앱을 뭐 개발한다든지 상당히 여러 가지 또 스타트업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많은 영감을 얻고 왔는데 그쪽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면 그쪽에서 원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러한 스타트업들 발전된 모델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마케팅 전략들이 있으면 그걸 좀 공유하고 협력을 해서 좀 더 발전시키는 그런 것들을 좀 희망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좀 더 아프리카 스타트업들과 협력을 하면 좀 더 발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님께서는 다른 국가로의 또 시장 진출이나 확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그거는 저희가 좀 의도하지 않았었는데 올해 특히 조금 그런 제안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 달 전쯤에 태국 전시를 다녀왔었는데 별로 그렇게 큰 기대 안 하고 갔었다가 방글라데시에서 가르멘츠라고 해서 이제 의류 섬유 제작하시는 그런 협동조합의 회장님이 오셨었는데 저희가 지금 우간다에서 하고 있는 아동들한테 전달하는 가방 사업을 방글라데시에서 꼭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모델을 꼭 가져오고 싶다고. 저는 그냥 빈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뭐 이런 것 구체적으로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모델이 우간다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또 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었고 그런 케이스들이 또 뭐 캄보디아나 이런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시청에서 운영하는 캄보디아 수원 마을에서 이제 인컴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데 저희 모델을 조금 인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셔서 저희 우간다 모델이 다른 곳에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한 기대감이 저는 생기게 됐었어요. 올해. 네, 꼭 성공하셔서 좀 눈물을 거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텔라의 경우에는 뭐 언어를 좀 뭐 확대한다든지 뭐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 네. 확장 계획이? 일단 저희는 영어 서비스를 다른 나라에 이제 다른 언어권에 판매를 하고 싶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생각하는 곳은 일본 쪽이에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또 이게 문화적으로 또 채팅이 잘 맞는다. 그래서 사실 경쟁사를 할 수 없지만 비슷한 서비스가 일본엔 또 있어요. 한 몇 군데 있어가지고 그게 우리보다 더 샤이하세요 영어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영어를 길에서 이제 써서 물어보면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문화적 차이,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뭐 좀 자신감이 없거나 좀 영어 교육이 우리보다는 좀 이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쪽을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고 그 외에 다른 언어권으로 그러니까 영어 서비스를 이제 판매하는 뭐 중국어나 스페인어권으로 이제 저희 영어 서비스를 이제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앱을 이제 몇 달 내로 런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국어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또 먼저 하지 마세요. 또 말씀하셨다고 또 다른 언어로 먼저 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커피 마시고 계시잖아요. 아까 저희 이제 직원이 사회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또 청년 사업가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시고 계신 커피가 대학로에 내일의 커피라는 그런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문준석 대표님이 계신데 저희 1회 때부터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또 제공해주고 계시거든요. 뭐 예정되진 않았지만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앞으로 한번 모셔보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계획된 듯이 또 나오셨네요. 또. 네. 네, 그럼 간단히 소개 좀. 네네. 저희는 내일의 커피라고 하고요. 커피나 티 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대학로에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피난 온 난민들이 한국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난민들 바리스타를 육성하고요. 한 2년 정도 교육해서 한국어 선생님이 다 붙고요. 또 커피 바리스타 교육해서 그 친구들한테 저희가 레퍼런스 제공하고 저희 통해서 다른 곳을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일종의 직업학교 이고요. 카페는 이제 대학로에 일반적인 카페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또 관련된 또 상품도 뭐 있으시던데. 네네. 뭐 저희 이제 커피 상품이나 디자인 상품도 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컨셉은 이제 아프리카인이 만드는 아프리카 바리스타가 만드는 아프리카 스페셜티 커피예요. 그래서 매장에 오시면 더 맛있는 아프리카 커피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아프리카 커피를 하겠다고 생각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쓰지 않을 거야 인생도 커피도가 이제 저희의 문구거든요. 그래서 이 난민들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친구들, 한국에서 사는 친구들을 이제 오랫동안 만나오면서 한국 사람들이 보통은 되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어둡고 막 우울할 것 같고 이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또 너무 밝고 에너지 넘치고 재능이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커피도 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칸 커피들 저희 매장에 오시면 뭐 에티오피아 모모라나 뭐 이런 커피들이 베리향 있고 또 과일향이나 꽃향이 되게 좋은 커피들이 많고 충분히 잘 볶고 잘 내리면 쓴맛이나 신맛 없이 잘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모습이 마치 제가 아는 아프리카 커피 같다고 생각이 됐고 이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커피가 쓰다는 편견을 저희 매장에서 이 친구들에 대한 편견과 함께 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프리카 커피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대부분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커피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지 소비하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나 뭐 에리트리아, 뭐 남아공 정도 커피를 좀 영위하고 대부분은 생산만 하고 티를 주로 마시죠. 그래서 저희가 바리스타가 10명이었는데 지금까지 거쳐간 친구들이 근데 카메룬 친구, 콩고 친구 되게 많아요. 근데 아버지가 농장을 했던 친구도 있고 커피 농장을 했던 친구도 있고 카페 와서 커피 마시고 좀 깜짝 놀라요. 이렇게 커피가 이런 맛이었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 나라에서 안 좋은 커피들을 주로 마시고 대부분 좋은 건 다 외부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끓여서 설탕 넣어 먹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보통 그냥 티 먹고 커피 자체를 영위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 바리스타 중에는 나중에 언젠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커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내가 더 이상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나 혹은 그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에서 그 산업을 발전시키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스타 양성도 하고 싶다는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미로 아프리카 커피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또.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 인생도 커피도 쓰지 않다. 커피가 쓰지 않다는 데는 동의하겠지만 인생이 쓰지 않다는 건 동의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게 이제 사실 쓰다는 얘기입니다. 않을 거야 쓰지 않을 거야 인생도 커피도여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네. 꼭 그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저희가 아프리카 그 커피에 대해서도 또 예상치 않은 또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아프리카 커피가 확실히 맛있나요? 일단은 원산지죠. 그 아라비카, 로부스타 이 두 가지 종이 커피의 대표적인 종인데요. 아라비카는 에티오피아 원산지고요. 그리고 로부스타는 콩고. 그래서 커피에 너무나도 다양한 종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커피들이 되게 신기한 게 이제 남미 커피나 뭐 다른 지역 커피들은 일단 저지대에서 생산되는 게 많고 대량으로 수확되는 게 많아요. 근데 에티오피아를 예를 들면 워낙 고산지대에 핸드픽 그러니까 손으로 따서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지형 자체가 커피가 좋은 향을 품도록 잘 재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남미나 다른 나라도 요즘에 좀 좋은 커피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커피들이 굉장히 좀 향이나 좋은 맛들을 좀 많이 포함하고 있죠. 네. 아무튼 뭐 대학로 가시면 꼭 한번 들리셔가지고 여기는 그럼 뭐 오늘 오신 분들 할인 뭐 이런 거 안 해주시나요? 아까 여기 또 20% 나왔는데. 뭐 오시면은 서비스해 드리는 걸로. 뭐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다 여기 오셨다고 하고 가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내가 만약에 뭐 아프리카 관련된 그런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뭐 어떠한 이러한 전략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창업을 시작하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 같은 거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자체도 창업을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제가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프리카, 특히나 아프리카, 특히 창업, 한국에서도 창업 많이 하시잖아요. 또 저희는 또 사회적인 또 성격이 이 창업에 있다 보니까. 근데 아프리카가 됐던 한국이 됐던 창업이 목적은 아니에요. 창업으로 뭘 하느냐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를 알면 그 형태가 창업이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창업으로 했던 거는 그 방법이 창업을 통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뿐이지, 창업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알려면은 좀 많이 현지 경험이 많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갔다 와서 전문가가 될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아프리카 전문가가 많은데 뭐 이렇게 현지는 이렇게 많이 깊게 얘기하면 잘 몰라.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 교과서로 배운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나 이런 것도 미디어를 통해서. 그게 사실은 우리가 편견인데 그 편견을 갖고 시작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장에서의 가능성은 현장에서 나오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아프리카가 됐던 어디가 됐던 현장성을 조금 더 많이 반영하고,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제 창업이 녹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좀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 또 진유아 대표님도 한번 어떠한 조언. 네. 사실 오늘 여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아마 가신 것 같은데, 그 탄자니아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현지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뭐 1년에 뭐 한 번 많으면 2번 이렇게 가는 건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한 번 뭐 많으면 2번 이렇게 들어오신다고. 그래서 그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싶은데,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저는 제가 만약 가서 아예 살면서 했으면은 참 견딜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가 안 좋은 곳이어서라기보다는 어쨌든 집을 떠나서 하는 거니까, 이제 뭔가 그렇게 아예 이제 완전히 삶의 터전을 거기로 옮기는 거는 되게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뭐 정서적으로나 뭐 재정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좀 현실적일 수 있는데, 뭐 창업이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어쨌든 이제 일자리를이나 일거리 주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거래를 하는 거지만 주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이제 요구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생기는 건데, 약간 반대 입장이었다면 조금 좀 더 어려웠겠다.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이렇게 서빙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쨌든 제가 이제 제가 생각한, 그러니까 사업을 어느 정도는 자기가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통제권이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시장으로서 접근하냐 아니면 내가 이제 그쪽에서 뭘 소싱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좀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유능한 분들이 이제 큰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여기도 계시지만 거기 가면은 이제 아까 뭐 중국 분들 얘기하시고 인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두 쪽 다 이제 뭐 역사적으로 상업에 능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이제 유능하고 또 그런 호감을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정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뭐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좀 정이 없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칼 같기도 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상당히 이제 호감을 사기도 좋고 한 것 같아서 그런 것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내가 뭔가
줄어가는 입장으로서 이제 접근하면 조금 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내가 막 다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미션을 갖고 시작하니까 좀 내가 뭐 내가 이 정도 희생을 했는데라는 생각이 이제 한켠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본인들 입장에선 뭐 그거를 나는 이제 비즈니스를 너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뭐 것들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정말 비즈니스로 파트너로서 이제 함께 할 수 있느냐를 잘 고려를 해봐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어를 너무 많이 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또. 네 함께해요. 저희와 함께해요. 네, 그럼 문 대표님께도 예. 저는 아프리카에서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사실 잘 몰라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근데 제가 배운 아프리카는 대부분 저희 바리스타들을 통해서 배운 거고 제 친구들. 근데 저도 일하다 보면은 저희 바리스타들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그 어떤 갭을 줄여주고자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걸 항상 설명하면서 가리키고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시키도록 하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빡세게 일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국은 뭐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다 휴먼 리소스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해주면서 근데 저도 그 친구들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콩고 친구, 카메룬, 케냐 에리트리아, 뭐 에티오피아, 이집트 뭐 여러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각 문화를 많이 배워서 혹시 진짜 관심이 있으시면 한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프리카 친구들이 거의 모든 나라 친구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시면 많거든요. 네, 만나서 그 문화를 배우고 먼저 그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국에도 아프리카 국가 출신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프리카 유학생들만 보면 이제 숫자가 한 2,63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아프리카 재단에서는 또 아프리카 유학생 커뮤니티도 구축해서 같이 이제 교류도 하고 재단 활동에도 이제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관심 가지면 주변에 상당히 학교에도 그렇고 주변에 일하시는 곳에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아프리카 출신의 또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또 계기로 문화도 또 알게 되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업 기회도 또 찾으시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질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뒤에 분. 안녕하세요. 강연 되게 잘 들었고요. 저도 사실 스타트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제가 사실 이 행사에 되게 다 참여를 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좀 느낀 게 뭐냐면 한국 내부에서는 되게 아프리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부족하고 그리고 인식, 관심 또한 부족하고 그리고 1화 때 이제 아프리카 중동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스스로 외교 인프라가 되게 열악하다고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단 먼저 대표님께 공통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스타트업 한국 내에서 아프리카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이제 아프리카에서 한국을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교류협력 팀장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이제 롯데그룹에서 시행하고 있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관련 분야의 어떤 스타트업 그거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아니면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혹시나 재단에서는 이런 엑셀러레이터 사업처럼 지원 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없다면 추후에 그런 진출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먼저. 예. 예, 먼저. 예. 저희는 아프리카 처음에는 저희 제품이 다 우간다에서만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그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컨텐츠를 저희는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아프리카라고 컨텐츠가 우리한테 있어서 어떤 의미냐면은 긍정적인보다는 조금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보여줬을 때 그거는 사실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전께 많이 보았었던 고정적인 너무나 잘 알려진 이미지들이 너무나 이런 부정적인 키워드들 중심으로 원조를 하고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전략적으로 좀 많이 사람들의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또 그런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면 저희가 하는 일이 마치 이제 그런 비영리 활동에 근데 그게 저희한테는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불편하면은 안 돼요. 저희는 밝고 긍정적이고 이걸 사서 쿨하게 나는 정말 힙하 이래야 되는데 불편하고 막 도와줘야 되고 이런 이미지. 그래서 이미지라는 거 처음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카드들이 아이들과 여성들을 통해서 목적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의 이미지는 사실은 처음에는 안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동들에 대한 이미지, 이 가방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 사람들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소비자들은 되게 단순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근래에는 얘기했을 때는 만든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하는데 그게 저희 딴에서는 사실 그렇게 도움이 안 됐어요. 사실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저희 지금에는 제품이나 이런 기능적 어떤 부분에 더 잘 어울리고 좋다 하고 해서 스토리나 이런 부분을 뒤로 빼는 전략으로 지금은 많이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스토리들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소비가 이런 가치도 만들다라고 하는 세컨드 임팩트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 전략은 저희가 이제 제품을 그나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경험치하고 이제 네트워크가 쌓여 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제도적인 부분은 오히려 여기 팀장님보다 제가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떻게 창업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더 많이 정보를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아마. 네. 네, 저도 굉장히 비슷해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저희도 이제 교육 사업이니까 더 그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영어든 뭐든 교육비를 내고 그게 뭐 적든 크든 냈는데 이 선생님이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수강을 할까?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100% 투자하는 거여서 뭐 이거를 티낼 수도 없고 내가 뭐 학원을 다녔더니 이 선생님이 자립했어 뭐 이렇게 티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스토리를 거의 안 했던 것 같고 오히려 강사들 얼굴도 처음엔 보여주지 말자 뭐 이렇게 굉장히 조심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가 서비스 질이 아직 뭐 안 좋은 상태에서 수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간다를 내세웠는데 이 우간다 거여서 이렇게 후졌어. 후졌어가 좀 안 좋은 말. 어쨌든 그런 반응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데리고 이 서비스를 먼저 굴리고 좀 더 굴러갔을 때 필리핀 분들이랑 같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랑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좀 저희 데이터를 보니까 필리핀, 우간다 양쪽이 다 있는데 우간다 쪽이 평점이나 뭐 구매율이 훨씬 높은 거예요. 물론 필리핀도 이제 좋은 분들을 모셔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서비스가 좋으면 다 구매를 하는구나. 그리고 오히려 기대치가 없어서 그런지 와 이렇게 영어를 잘해? 이러면서 이제 뭐 구매를 안 하셔도 이미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가 와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뭐 영어도 잘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해주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서비스가 잘 굴러가는 걸로 만약에 뭐 구매를 안 하셔도 저희가 체험을 한 분들까지 하면 이제 뭐 수만 명이 저희를 이제 거쳐 가셨는데 그분들한테 다 이제 안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좋은 인상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저희는 뭐 홍보를 하는 것 같고요. 우간다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좋게 그 뭐 저희를 굉장히 부자로 알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다 부자인데 그냥 뭐 아니야라고 하진 않고 그냥 맞아 이렇게 뭐 맞아라고는 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게 해야지 우리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한국 분들도 뭘 할 때
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저희는 두 분 다 마찬가지인데 결국엔 편견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못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저희는 카페에 오시면은 대학로 오시면은 난민, 아프리카 이런 글자 잘 보지 못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것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난민이라는 글자도 하지 않아요. 그냥 들어오시면 되게 밝은 분위기에 되게 친절하게 인사하고 커피 마시는데 서비스도 좋고 누구지? 약간 흑인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좀 많아서 뭐 쉽게 인스타나 뉴스나 아니면 저희 잡지나 이런 것들 금방 찾아보시면 인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프리카 친구들이구나, 이 친구들이 난민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아시고 편견을 깨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거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어요. 사업에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 친구들 편견을 깨는 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좀 반대로 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저희가 사실 꽤 많이 나온 편이에요. 한 5, 60번 정도 나왔는데 사실 신문지상은 거의 나왔고요. 근데 제가 방송 출연은 이제 다 거절을 했어요. 한 20몇 번 정도 섭외 왔었어요. 근데 이제 담고 싶은 프레임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딱 오면은 이제 보통 연락이 오는 뭐 인간극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막 그런 모습을 담고 싶은 거예요. 딱 뭐 네, 그런 뭐 이웃집 찰스 뭐 이런 되게 어렵고 고난을 겪고 한국에서 너무 힘들고 이런 모습들. 근데 그런 게 한번 나가면은 결국엔 도움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더 굳히게 되고 저희한테도 도움이, 물론 홍보는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완전히 다 거절하고 방송 출연 안 하고 있고, 신문지상이나 뭐 SNS 뭐 뉴스 미디어만 저희가 워낙 말하고 싶은 메시지를 항상 전달하는 쪽으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질문하실 때 갑자기 이제 교류협력 팀장이라는 말씀하셔서 제가 순간 긴장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질문을 계속 듣다 보니 또 안도의 한숨을 내신 게, 저희가 또 그런 사업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한국에서 스타트업 환경이나 지원 정책에 대해서 보면, 예전에는 일단은 창업을 하게 만들었고 일정 기간 지원금과 어떠한 뭐 마케팅이라든지 뭐 법률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해주고 이렇게 이제 창업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던 게 이제 예전 처음에 스타트업 1세대들이 많이 했던 그런 지원 사업이고요. 많이 받았던 그런 지원 사업이고, 최근에는 눈을 돌려서 시장을 뭐 아시아 다른 국가라든지 아세안 국가라든지 뭐 아프리카, 뭐 중남미 이런 식으로 해외로 진출하는 그런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재단 팀장으로서 재단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이제 분명히 기획을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한국 청년들과 아프리카 청년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지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했을 때, 일단 아프리카 스타트업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아프리카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어떠한 그런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 12월 4일, 여러분 적으세요. 12월 4일에 한 아프리카 청년 포럼이라고 저희가 이제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포럼에서는 아프리카의 스타트업 환경과 한국의 또 글로벌 정책을 지원하는 그러한 스타트업 환경에 대해 소개를 하고, 실제 한국 스타트업 중에 아프리카 진출에 성공한 그러한 한국 스타트업 사례도 들어보면서, 아프리카 스타트업 되겠구나, 나도 한번 도전해야 되겠구나, 일단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저희가 2019년 내년에는 실제 그런 창업 아이디어 대회를 통해서 수상자들에게는 실제 아프리카에 가서 현지 시장 조사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품을 기획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지원 사업을 저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12월 4일 꼭 적으시고 꼭 청년 포럼에 참석하시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많이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뭐 오늘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딱 한 가지 질문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김윤호라고 합니다. 저도 우간다에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요. 저는 굴루 쪽에 북쪽에 있는 굴루에서 축구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했고 이제 3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도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좀 창업에 대한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궁금했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진입하실 때 NGO 형태로 들어가시는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개인의 그런 사업으로 들어가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겪었던 게 저도 그래도 아프리카를 좀 몇 번 왔다 갔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공항에서 잡힙니다. 그 가끔 이렇게 돈을 좀 뜯길 때도 있고요. 근데 진짜 저도 모르는 좀 지혜를 발산해서 탈출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아직까지는 좀 그 공산국가의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진입하시다 보면 좀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다 보면은 좀 그런 제도라든지 좀 그런 게 사실 저는 가장 큰 걱정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해소하셨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민감한 이슈라서 자세히는 좀 직접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현재는 이제 그러니까 법인을 중심으로 이제 개인과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고 뭐 추후에는 이제 저희가 법인화를 할 예정이고요. 네, 곧 할 예정이고 네, 그런 거는 이제 미리 사실 뭐 우간다에서 하실 거면은 제가 또 우간다 법을 또 몇백 페이지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요하시면 이제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법적인 거를 좀 잘 특히 뭐 세금이든 뭐 아니면은 뭐 고용할 거면 뭐 근로법이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국가 간에 뭔가 거래를 하게 되면 뭔가 회색지대 같은 그러니까 불분명한 영역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저도 뭐 코트라에 전화를 해본다던가 뭐 양국의 이제 뭐 변호사나 이런 법조인들한테 좀 컨설팅을 받으면서 이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간다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외국인들의 그런 거 법적인 것들을 좀 잘 까다롭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인데 약간 우리나라도 법이 막 불분명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리 컨설팅을 잘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 끝나고 얘기를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말씀? 네. 저도 굴루 되게 자주 가는데 저를 우간다로 끌어들였던 지역이 바로 이 문제의 굴루 지역인데 저는 근데 우간다가 제가 등록을 한 법인이 가장 최초가 우간다였었어요. 오히려 한국 법인보다 우간다 법인이 제일 먼저 했었고 근데 법인 세우는 건 사실 솔직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제도적인 부분인데 돈만 있으면 그냥 외국인 비자로도 세워줘요.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려면 통장 개설과 트레이드 라이센스예요. 그거 받기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저희도 제가 지난주에 우간다 갔다 왔는데 세금을 돈도 못 버는 세금을 세금이 국민연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임금을 고용할 때 드려야 되는 4대 보험료, 그다음에 인컴 텍스, 그다음에 회사가 내야 되는 거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해서 그렇지 법인 세우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NGO 형태니 법인이 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지금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개인 사업이라면 NGO 형태보다는 법인 형태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동아프리카 분위기 내에서 NGO 형태를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고 텍스나 비자 문제 발급에서도 NGO들이 오히려 지금 리미티드 컴퍼니 형태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분위기여서 오히려 조금 그쪽이 더 좋고요. 거기도 그렇게 크게 인컴 제너레이션이 없으면 그렇게 큰 제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한 별로 문제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생기게 될 정도면 이제 돈을 벌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똑같이 회계사는 고용해야 되고 등록할 때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등록하는 게 유리하긴 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법인 등록만 지금 4번째라서 핀란드도 법인 등록을 했었고 한국 지금 미국 준비도 하는데 대부분 되게 비슷해. 법인 등록은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오퍼레이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통장 개설과 트레이드 라이센스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그거를 증빙하기가 사실 제일 까다로워요. 네. 네, 충분한 대답이 되셨나요? 예. 제가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한아프리카 재단에서 또 비즈니스 가이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다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뭐 세금 관련된 문제나 아니면 법인 설립 관련된 문제 등 그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그 아프리카 진출을 위해서 아셔야 될 그런 비즈니스에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또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발간하고 있으니까 뭐 그것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저희가 이제 1시간이 막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제가 그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게 아프리카 스타트업 하면 이제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드리겠다고 제가 목표를 세웠는데 어떻게 뭐 바뀌셨나요? 네, 뭐 처음부터 뭐 크게 기대는 안 했는데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들었던 생각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딱 그 아프리카 스타트업 했을 때 느낌표 가지고 계시면 이미 그때는 늦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다 물음표를 갖고 있고 궁금해할 때 좀 의아해하고 뭔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진출하시면 그리고 도전하시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마치면서 오늘 이렇게 그 자리해 주신 그 세 분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저희 광화문 아프리카 카페 한 번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도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